와, 이거 단순히 전기차를 저렴하게 출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다소 심오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얘네가 또 돈 또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제대로 일을 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LG, GS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까지 이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테슬라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를 많이 충전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는 건데 이게 좀 난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 전기차의 매력 중 하나가 뭔가요?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유지비죠. 여기엔 당연히 주유비보다 충전기가 저렴하다는 것도 포함될 텐데 전기차 차주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전기차 차주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업들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봅니다. 꽤 흥미로운 게 많아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충전기 관련 행보를 보면 어떤가요? 충전 규격을 글로벌 단위로 통일시키려 하더니 여기에 맞춰서 미국은 아예 정부 단위로 테슬라에 발맞춰주고 있죠. 주 단위로 법안을 만들어서 테슬라를 대놓고 밀어주고 있고, 이 덕에 다른 전자 지주사들도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 작업이 어느 정도 구축되고 다음 단계로 돌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솔직히 감탄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처럼 퍼센트로 충전량이 나타나는데 90% 이상으로 충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당 1달러를 추가 지불하는 정책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혼잡 부담금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취지는 간단합니다. 전기차 충전 문제 중 하나가 한 사람이 충전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게 혼잡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혼잡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분당 1달러 추가 비용 정책을 도입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떤가요? 전기차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 배터리는 특성이 명확하죠. 80에서 90% 이상으로 충전하면 충전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득 충전을 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테슬라는 이걸 방지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그리고 100% 충전을 하게 되면 열화 현상도 증폭되고 이에 따라 배터리 성능을 감소시킨다는 것도 감안했다는 게 테슬라의 설명입니다. 사실 테슬라의 이런 정책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슈퍼차저를 특정 운전자 한 명이 오래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2019년부터 일부 충전소는 충전량을 80%로 제한해버리거나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차를 빼지 않으면 추가 수수료가 붙게 하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차주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야, 주행거리는 100% 완충 기준으로 홍보하면서 충전은 80%만 하라는 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걸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테슬라의 충전기를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도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 뒤에 혼잡 부담금을 도입한 상태라는 게 가장 큰 차이죠. 이 소리는 뭐냐면 충전기 사업도 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최근에 계속 전기차 관련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가요? LFP 배터리 사용과 그에 따른 가격 정상화, 제조사들이 이런 선택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LFP 배터리 산업을 중국에만 가두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였죠. 그리고 지금은 충전 인프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NCM 배터리를 쓴다, LFP 배터리를 쓴다, 이런 것보다도 전기차 판매량 부진을 해소하고 전기차 판매량이 유리천장을 깨고 저렴해져도 전기차를 안 사는 현상, 이런 걸 모두 해소하려면 결국은 충전 인프라가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미 아는 회사들은 충전기 사업에 뛰어든다고도 했죠. 이 중에는 테슬라가 대표적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대체 인프라가 어느 정도로 편해져야 하냐는 거였는데 단순히 충전기 개수만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충전기 보급 단위부터 정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하잖아요. 개인용 충전기 단위로 늘려야 하는지, 충전기 단위로 늘려야 하는지, 충전소 단위로 늘려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방향이 잡혀야 하고, 진짜 인프라가 편해졌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충전 걱정 자체를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주차장에 주차만 해도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무를 다 마치고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때 주차 요금하고 충전 요금이 같이 정산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전국의 모든 공영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 관공서 주차장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정도는 돼야 전기차를 부담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전기차 그 자체로는 평균 스펙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됐고, 결국 지금 전기차를 안 산다고 하는 사람들과 전기차를 이미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충전 인프라 불편이고, 이건 이제는 부정하면 안 되는 현실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결국 충전기 사업도 민간 중심 사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충전기 관리 주체가 환경부입니다. 이렇게 되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충전기 개수 자체가 부족한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그나마 있는 충전기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80%가 넘는 전기차 차주들이 충전 실패 경험을 하고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충전기 고장 관련 문제란 것도 자료가 말해주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충전기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절반이나 준대요. 그런데 충전기를 설치 후에 관리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건 신경을 안 써요. 이러면 누가 충전기를 책임지고 관리하겠냐 이겁니다. 이름도 모를 중소기업들이 그냥 저품질 중국산 충전기를 설치만 하고 보조금만 챙기고 이러면 끝인 거죠. 이러니까 지금의 결과가 나타난 거고, 애초에 이걸 환경부 혼자 관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유소랑 비교해 보면 됩니다. 주유소에 갔는데 손님, 오늘은 주유기가 고장나서 주유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차주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런 일이 흔치 않은 이유는 주유기는 관리 주체가 주유소와 주유소 브랜드인 겁니다. 주유소가 고장나면 주유소나 주유소 브랜드 차원에서 빠르게 수리를 맞춰버린다고요. 왜냐면 이걸 안 고치면 그 주유소가 욕을 먹고 그 주유소 브랜드에 타격이 가니까 당연히 빠르게 고쳐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충전기는 사실상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고장이 나 있어도 그 충전기를 어떤 업체가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설치한 업체를 알더라도 그 업체에 타격이 가는 건 없거든요. 결국 이 충전기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건 환경부인데 전국에 있는 수많은 충전기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전에도 했던 말이 결국은 이 전기차 충전 사업도 정부가 아닌 민간 사업 위주로 넘어가야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당시 이상하게도 야, 기업이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겠냐?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야? 민영화를 하자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충전 시장은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언제까지 이걸 정부 사업으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충전 요금이 언제까지 저렴할 것 같나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충전 시장 자체도 커질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현실이 되어야 하는 편리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 주차장이 전기차 충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전기차가 팔리고,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 제조사가 나서든 글로벌 규제와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든 어떻게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은 올해 71조 원 규모였던 게 2030년에는 424조 원 수준으로 커질 거라고 하고 54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거라 전망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과제로 여겨졌던 게 전기차 충전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업들도 돈이 돼야 사업에 뛰어든다는 건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LG, SK, 현대차, GS 이런 기업들은 이미 사업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결국 기업들도 이게 돈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뛰어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충전기 설치 자체가 돈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모든 건물들의 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되거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주차장 바닥에 충전 시설이 매립되거나 할 겁니다. 건설이 한 부분을 차지할 거란 거고, 이렇게 되면 주차장에 있는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의무적으로 충전기를 보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차주들도 개인 단위로 충전기를 가지게 다니게 될 거고, 스마트폰을 살 때 충전기를 같이 주는 것처럼 전기차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소리는 결국 자동차 업계에 공급을 하는 것도 돈이 된다는 거죠. 즉 공급에 따른 수익이 크다는 거고, 그 다음은 충전이 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유소는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지만 충전기는 아직 충전 자체만으로 돈이 되진 않습니다.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이 있잖아요. 지금은 1kWh당 가격이 완속 충전은 170에서 250원, 급속 충전은 324에서 327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중소업체의 저품질 충전기는 점점 사라질 거고 이미 중소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팔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이랬습니다. 중소업체가 품질이 좋든 나쁘든 시장을 어느 정도 구축해 두면 대기업이 더 완벽한 제품을 들고 나와서 시장을 잠식해 버리거나 그나마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을 인수해 버려서 대기업 자체 기술화를 해버립니다. 충전 요금도 지금처럼 저렴하기만 할 순 없습니다. 지금의 충전 요금은 일종의 보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보조금이 같이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초기에 구축이 필요한 특정 사업이 있으면 정부 지원이 함께 따라오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민간으로 주체가 넘어오면서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하도록 합니다. 즉 결국은 충전기 사업도 테슬라가 먼저 개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이미 충전기 사업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혼자 비용을 낸다는 건 일종의 누진세와 같은 거죠. 많이 쓴 만큼 더 내라, 대신 많이 쓰는 건 차주 선택이고 쓰더라도 돈만 더 내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충전기 시장의 평균 충전 단가가 올라가고 손익분기점이라는 구간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충전기 업체들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충전 요금을 책정하고 충전기가 늘어남에 따라 이 또한 돈이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이미 테슬라는 방향을 정하고 그냥 가는 수준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충전 인프라 사업이 답이라는 걸 알고 최근에는 심지어 국내에서도 슈퍼차저를 모든 브랜드에 개방했잖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래서 1등은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 산업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는 이유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